배웠던 거 짧게만 복습하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됐던 거는 일반항에 대한 세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의 D라고 썼던 건 아마 다 기억이 날 텐데, 근데 이제 수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 중에 하나가, 내가 예전에 내신할 때도 강조를 했지만 굳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건 아마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여기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은 첫째 항 기준으로 n-1의 D만큼 더했습니다 라는 뜻에서의 이 n-1이 가지는 의미가 뭐죠? 간격의 개수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간격의 개수다 라는 이해가 중요하고, 그래서 마치 이 어떤 일반항을 바라보는 관점을 난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 첫째 항으로부터 n번째 항까지 나아감에 있어서 간격이 총 n-1개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나중에 계산할 때 편리할 일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an이라는 요놈을 어떤 의미의 n번째 항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이때는 n-m의 d라고 간격의 개수를 조정해서 쓰면은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는 기준점을 얼마든지 변경해서 일반항에 대한 식작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주 출제되는 어떤 느낌은 아니지만 과거 기출들 중에서는 등차라는 것 자체가 n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가시화를 직선으로 하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것도 아마 기억이 날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이제 직선으로서 가시화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건 아마 이 내용이 기억이 날 거고, 특히나 얘가 좀 자주 활용되는 케이스가 절대값 관련된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직선의 절대값을 씌운, 즉 V자 모양의 그래프를 통해서 뭔가 상황을 유추하는 게 편리한 상황이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따가도 할 건데, 이런 형태 아마 문제 풀면서 봤을 거예요. 절대값 A6이 A8과 같다, 이런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런 예시가 있다라고 할 때 내가 이제 절대값 나오면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게 이것부터 먼저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어. 기억나지?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여덟 번째 항이 0 이상이었다라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괜찮죠? 됐니? 그래서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그냥 당연히 그림 그리지 않더라도, 즉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슨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여섯 번째 항이라는 것과 여덟 번째 항이라는 게 만약에 공차가 0이 아니라면은 무조건 다를 텐데, 얘 절대값 씌운 게 같았다란 이야기는 두 항의 부호가 달랐다란 이야기고, 얘가 0 이상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A6이 A8과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몇 번째 항이 0이라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항이 0이라는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등차 중항이라 부르죠. 그래서 A6 더하기 A8이 0이라는 거는 이들을 반으로 나눈 값이 0이라는 것과 같고요. 그래서 A7이 0이다, 이렇게 정리도 가능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석적인 수열에 대한 접근 방법이고, 내가 이거 받아가. 근데 이런 풀이가 아니라 어떤 풀이도 가능하냐? 절대값을 씌워갖고 등차 수열을 직선으로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이런 그래프로 등차 수열이 꺾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공차가 양수였을지, 양수였다면 계속 증가하는 직선이었을 거고, 공차가 음수였으면 계속 감소하는 직선이었을 거야. 그런데 여섯 번째랑 여덟 번째랑 같았다는 이야기는 일단 6을 여기다 긋고 8을 여기다 긋고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 이 항이 0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찍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A8이라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무조건 공차가 양수였을 수밖에 없구나,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6과 8의 정중앙, 즉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의 합동이다를 통해서 일곱 번째 항이 0이구나, 이런 걸 알아낼 수도 있겠죠. 그죠? 사고방식이 두 가지가 둘 다 가능하다. 그런데 절대값이 포함된 수열에서 생각보다 직선으로 접근하는 게 편리할 때가 많다, 이게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빠르게 갈게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의 합은 뭐 곱하기 뭐라고 이해하는 게 좋냐? 얘는 평균 곱하기 개수로 이해를 하는 게 좋다.
아니,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내가 준 프리비 테스트 있잖아. 답 어디선가 봤던 문제들이라는 생각은 있어? 내신 공부할 때? 아니야? 처음 봐? 나 이 수업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지. 올해는 7월 달에 했어. 그러니까 수능 대비 들어갈 때 7월 달에 했는데 그때 내가 사실 앞으로 진행할 수업 중에서 지금 수업이 제일 쉽거든? 오늘이 제일 쉬워. 첫날이라서 제일 쉬운 걸로 했는데 아마 그래서 난이도가 좀 더 어려워질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게 학생들이 어쨌든 내신하면서 기출문제들 한 번쯤 봤으니까 내가 넣어놓는 문제들이 뭐 이렇게 보면 기억나는 문제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했는데 물론 이거는 좀 쉬워.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기출 기억을 못 하더라고. 풀어봤는지조차 기억을 잘 못해. 공부를 못했던 애들이 아닌데. 그래갖고 나는 좀 당황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10기 애들 수업할 때는 그러니까 고3 애들 예비 고3 애들 수업할 때는 겨울방학 때 해야겠다 해갖고 커리를 일로 땡긴 거거든. 일주일에 한 번으로. 기억나죠? 대충 문제 보면은. 그럼 빨리빨리 할게요. 네. 수열의 합이 평균 곱하기 개수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때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의 항의 평균을 뭐라고 불렀지? 중항이라 불렀어. 그래서 얘가 중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SN이라는 요 기호를 주로 작성을 했는데 이 SN이라는 기호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이때 SN이라는 기호를 쓸 때와 시그마를 쓸 때의 차이점이 뭐였죠? 시그마는 첫째 항에 대한 조절이 가능한데 SN이라는 것은 반드시 첫 번째 항부터의 합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얘를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표현하자라는 것보다도 주로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 더해갖고 반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얘가 곧 항의 평균 값이 되고요. 개수가 n개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했던 기억이 아마도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2분의 a1 더하기 an이라는 요 놈이 항의 평균 값인데 굳이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n번째 항을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치면은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첨자 놀이한다 생각하면 돼. 1과 n 이거 두 개 더하면은 n 더하기 1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m으로부터 출발을 했으면은 an-m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돼. 즉 항의 더한 값,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이 전체 항의 개수보다 한 개 많게끔 중항을 조정해주면 돼. 이건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문자로 일반화해갖고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가운데 항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도 가능하다라고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됐지? 근데 이제 최근 기출문제 중에서 그래도 조금 나왔던 얘기를 해보면은 SN의 최대, SN의 최소 이런 것들을 물을 때가 있어. 나 지금 무슨 얘기랑 엮어갖고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를 묻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놈이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게 되면은 2차식 꼴이 나오게 되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랑 관련해 갖고 등차 수열의 합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많이들 해. 그지? 뭐 틀린 얘기 아니야. 그런데 2차 함수로, 그러니까 2차식으로 얘를 해석했을 때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뭐지? 대칭축이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한계점이 있지. 그지? 근데 난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2차식 관점은 내가 이따가 다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할 거고 그냥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자.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수열의 합의 최대값이 일단 존재하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공차가 0이 아니란 전제하에 그런 수열일 텐데 그러면은 등차 수열 합의 최대가 존재한다는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릴까? 처음엔 양수로부터 출발을 했다가 그 다음엔 음수인 항으로 나아가는 이런 수열이어야 이 SN의 최대가 존재하겠지. 등차 수열 관점에서.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래서 등차 수열의 최대가 존재하는 순간이라면은 A1이 일단 양수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마도 공차가 음수인 상황에서 이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때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0 이상인 항까지만 골라갖고 잘 더해준 게 최대값이 될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수열의 항의 부호를 통해서 합의 최대 최소를 이야기하는 게 최근에 이제 트렌드예요. 그래서
am이 0 이상인 m의 최대까지 더한 것. 이게 이제 SN의 최대를 발생시킨다. 그럼 당연히 최소값을 물었다라고 하면은 음수인항만 잘 골라갖고 더하는 게 될 테니 첫 번째 항이 음수가 되고 공차가 양수인 상황에서 물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요. 그럼 이 뜻은 am이 0 이하인 m의 최대까지 덧셈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을 해석하는 관점이고요. 2차 함수로 해석하는 거는 사실은 최근 수능에서는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아. 좀 내신에서만 주로 출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을 한 번만 써보면은 얘가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라는 형태의 2차 식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이때 우리가 내신 배울 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뭐였었냐면은 이게 c가 0인 경우와 c가 0이 아닌 경우를 구분지어서 학습했던 게 첫 번째였어요. 기억이 날까요? 그래서 그냥 바로 예시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SN이라는 게 n제곱 더하기 2n입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보고 우리는 첫 번째로 무슨 생각해야 돼? 등차 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수열의 합이 2차식 형태면은 등차 수열 AN의 합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런데 상수항이 없다라는 걸 토대로 당연히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항부터 등차를 잃었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맞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S1이 A1이라는 식을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얘는 SN-SM-1을 해서 얻은 AN에다가 되고 n이 1 이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시 원래 수열의 합에서 n 대신에 n-1을 넣고 빼주게 되면은 여기 첨자 자리에는 1이 못 들어가. 2부터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원래 2 이상을 썼는데 만약에 여기 뒤에 상수항이 없었더라면 이때는 1 이상부터 성립한다라고 그냥 퉁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죠? 근데 우리 하나만 더 알고 있자. 우리 계산할 때 나름 유용한 건데 여기 있는 이 등차 수열의 합에서의 2차항의 요 계수 있죠? 요 2차항의 계수는 공차의 절반만큼이다. 이거는 그냥 계산할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당연한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에서 n 대신에 n-1 넣고 한 번만 빼봐.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자리에 n-1에 제곱되면서 빠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 n-1의 완전 제곱 빼게 되면은 2n 더하기 어쩌고란 형태가 튀어나오지. 그지? 지금 앞에 개수가 1이었는데 만약에 이 개수가 앞에 게 1이 아니라 2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n의 개수가 얼마가 될까? n 대신에 n-1을 넣고 빼면은 4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n제곱의 개수의 2배가 되는 형태로 공차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통해서 AN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2A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형태가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야. n의 개수가 2A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실 등차등비는 계산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뭐 증명 과정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요약만 할게요. 어차피 이거 다 했던 내용이라서. 근데 만약에 C가 0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SN이라는 게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다 이런 형태가 나와 있어 라고 하면은 우리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를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S1과 A1이 같다를 통해서 A1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SN에서 SM-1을 뺀 식을 갖다가 AN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n이 2 이상이다라는 전제를 깔아줘야겠죠. 됐니? 자, 근데 여기 내용 하나만 더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가 아까 2차 함수로서 SN이라는 거를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내가 구분을 좀 지을 건데 내가 만약에 이차 함수를 SN을 그렸어. 그랬는데 여기 있는 이 대칭축에 해당되는 값이 자연수였다라고 한 번만 가정을 해봐. 그럼 이 대칭축에 해당되는 게 자연수랬다는 이야기는 어떤 자연수 n이라는 값, m이라고 할게. m이라는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m보다 한 칸 왼쪽으로 간 지점과
m보다 한 칸 오른쪽으로 간 이 두 지점에서의 수열의 합에 해당되는 값이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칭성이 존재하는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 거야. 근데 내 말 잘 들어봐. 그러면 SM이 있고 SM-1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더해지는 값이 당연히 AM이라는 값이 더해지겠지. 그럼 얘는 양수인 값이 잘 더해졌다가 그 이후로부터 음수인 값이 더해지면서 줄어드는 거야. 요 구조잖아.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SN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번에는 대칭축이 2분의 자연수 형태가 만약에 튀어나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얘보다 2분의 1칸만큼 왼쪽으로 간 지점이 있을 거고 얘보다 2분의 1칸만큼 오른쪽으로 간 지점이 있어서 여기 있는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정확히 한 칸이 되는 일이 만들어지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 봐봐. 이러면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더해지는 항이 존재할 거잖아? 그럼 그 더해지는 항이 반드시 뭐야? 0이야. 그러면은 이 그림을 갖다가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니? AN 중 0이 되는 n이 존재하는 그림이에요. 이 말 납득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쌤이 여기 있는 요 지점에 해당되는 값을 a라고 할게. 여기 해당되는 값을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SA랑 SB가 같았다라는 거잖아. 맞아요? 아, b라고 하지 말고 미안해. a 더하기 1이라 할게. 이게 덜 헷갈리겠다. 이랬으니까 우리는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SA 플러스 1에서 SA를 빼주면 A 플러스 1 이렇게 튀어나오고 얘가 0 이런 구조로 튀어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0인 항이 반드시 존재하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해되세요? 되는 거 맞아? 그럼 봐봐. 왼쪽 그림 봐봐. 이 그림은 그러면 최대값 발생 지점이 정확히 딱 한 개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얘는 똑같이 최대값 발생 지점이 몇 군데 있는 그림이야? 두 군데 있는 그림이야. 따라와. 그러면은 이 왼쪽 그림은 최대값 발생 지점이 한 개인데 한 개였던 이유는 뭐냐면은요. 항 중에 0인 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했던 말이랑 좀 이어서 생각해 줄래? 우리 어떤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를 이야기를 할 때 원래 양수였다가 점점 음수 쪽으로 줄어드는 놈들의 합이라고 했을 때 양수인 것들, 즉 0 이상인 것들만 잘 골라갖고 더해주면 최대값 된다 했지. 그지? 그래갖고 양수인 것들을 막 더해 나가는 중이야 지금. 막 양수인 것들을 더해 나가는 중에서 꼭대기에 딱 하고 도착했어. 그 이후부터 팍 하고 꺾이지. 꺾일 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양수인항을 더했다가 그 다음 바로 음수인항을 더하는 일이 생기니까 꺾이는 거야. 그런데 얘는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2차 함수가 2차 함수 모양으로 바라보지 말고 2차 함수에 찍혀있는 점들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 여기였다가 바로 다음에 자기 자신으로 같은 값으로 대응되는 거야. 이런 이유가 뭐라고? 0인항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수열의 값 중에서 0인항이 존재하는 상태라면은 그때는 최대값이 몇 군데서 발생할 수 있다? 두 군데서 발생할 수 있다. 이해돼? 그런데 만약에 수열의 항 중에서 0인항이 존재하지 않고 양수였다가 갑자기 바로 음수로 바뀌는 형태, 이런 형태에서는 최대값 발생 지점이 여긴 요 한 군데에서 발생을 한다. 이런 구조로 납득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교탁, 이거요? 네. 미안해. 근데 우리 요거 하나만 딱 추가로 정리를 하자. 혹시 등차 수열이 분모에 들어간 시그마를 만난다. 요 상태 한 번만 생각해 보자. 요즘 뭔가 요런 추세로 많이 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수열의 합을 통해서 일반항 찾게끔 하거나 이렇게 뭔가 등차 등비 문제를 섞어갖고 출제하는 그런 유형도 존재해. 시그마 자체가 교과과정 한 단원이기 때문에. 근데 니들 한번 머릿속을 뒤져봐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 뭐가 됐든 부분분수야. 그래서 이 문제는 부분분수 문제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이유는 뭐야? 등차 수열이 1차식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뭔가 등차 수열이 분모에 들어있는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기를 쓰고 부분 분수 꼴로 끌고 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따가 아마 문제로 내가 보여줄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등차에 대한 이야기고요. 등비는 조금 더 할 얘기가 적은 것 같아요. 야, 뒤에 글씨 안 보여? 주아, 너 안 보이니? 그럼 앞에 앉아야지. 아저씨야, 이따 앞에 앉아. 자, 그 다음에 등비예요. 등비도 똑같습니다.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일반항 우리가 표현을 할 때 AN이라는 거를 A1 곱하기 아래 n-1승으로 나타내는데 아까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이 n-1이 가지는 의미는 뭐다? 간격의 개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첫째 항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n번째 항을 기준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치면은 아래 n-m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등비 수열 해석할 때도 n번째 항으로부터 n번째 항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몇 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다. 그래서 수열을 이렇게 바라보자. 일반항을. 그런데 등비는 시그마로 뭔가 표현을 할 때 등차랑 달리 뭔가 성질들이 많이 없거든? 그래서 뭔가 아마 니들 문제 풀다 보면은 막 등비 중항을 이용해 갖고 뭐 뭔가 문제를 막 깔끔하게 그런 경험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등비 수열은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냥 바로 수열의 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등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거 갖다가 장난질 치는 문제는 본 적이 없지만 평가원에서 공비가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에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공비가 1이었다면은 그냥 첫째 항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n개를 더했습니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 수열의 합을 쓴다라고 치면은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었어. 그지? 그런데 얘들아, 여기 생각보다 학생들이 버벅거리는 게 등차 합공식도 기준점을 변경해가지고 작성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등비 수열의 합공식도 기준점을 변경해서 작성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내가 이거 계산을 한 게 요 수열의 합이잖아? 맞지?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A3, A4 해서 A에 n 플러스 7까지 항을 뭔가 계산하고 싶다라고 뭔가 지저분하게 만들어 볼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기준점을 첫 번째 항을 A3로 관찰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등비 수열의 합에서의 이 n은요. 여기 있는 첨자 n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n은 n승은 더하는 항의 개수를 뜻해요. 그럼 우리 따져보면은 여기 몇 개만큼을 더하고 있죠? n 플러스 5개만큼을 더하고 있죠. 그래서 n 더하기 5개만큼의 항을 지금부터 덧셈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비가 똑같이 r로 아마도 일정할 것 같고, 첫 번째 더하는 항의 기준이 a의 3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수 자리에 n 더하기 5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등비의 합이 완성된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등비 수열이 최근에 문제에서 어떻게 자주 출제가 되냐면요. 부분합이랑 쓰면은 미적분이랑 헷갈리겠지? 합의 일부를 추출해서 새로운 등비를 만드는 형태로 문제 출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볼게. 예를 들어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를
an 더하기 an 더하기 1이라고 하고 an이라는 요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고 할게.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bn이라는 수열을 해석할 때 잠깐만 n을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 너도 한 칸 늘어나고 너도 한 칸 늘어나니까 bn이라는 놈 한 칸 증가할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 an의 공비만큼이 곱해질 거야. 그러니까 bn이라는 것도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비 수열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얘도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r이라고 똑같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런 구조라든가 아니면 등비 수열 an이 있는데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이런 덩어리가 있고요. a4, a6, a8 이런 덩어리가 있고 이 둘의 어떤 관계를 따진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얘를 하나의 어떤 묶음으로 취급을 했을 때 여기에서 1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대응되는 모든 첨자들이 3칸씩 증가하는 게 아마도 눈에 보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로 넘어갈 때 얘는 뭐야? 곱하기 공비의 3승만큼이 이루어지는구나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떤 등비끼리의 합을 갖다가 추출을 해갖고 새로운 등비 형태를 만들어갖고 문제를 제시할 때가 많은 것 같다.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그냥 R하는 두자. 잠시만. 자자자자자자 가봅시다. 네, 그래서 개념 설명 끝이고요. 끝이에요. 자, 넘어가세요. 넘어가. 자, 1번이야. 얘들아, 미리 얘기할게.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이 점화식인데 문제가 어려워. 문제가 많이 어려워. 그래서 프리뷰 테스트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 어떻게 해? 수능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니네 아마 수능 때 수열 문제 나왔는데 니네 만약에 틀린다. 그럼 니네 아마 1등급 못 맞을 거야. 왜냐면은 지금 수능에서 수열이 최고 난도 킬러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수열에서 틀린다? 그럼 미적분에서 한 개 틀리고 수투의 킬러 문제 하나 틀리고 수원 지수로 그 킬러 문제 하나 틀리고 그럼 벌써부터 여유가 없어. 그래서 1등급 맞으려면 수열 문제 웬만하면 맞췄으면 좋겠어. 자, 볼게. 1번이야. 조용히 하세요. 자, 보세요. 아이고. 자, 문제 풀어볼게. 이런 문제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시각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은 여기 있는 3n제곱 더하기 n이라는 요식을 보고 상수항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얘가 상수항이 없네.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얼마인지가 중요할 텐데 우리는 공차는 최고차 한계수의 2배만큼 때려 넣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 됐니?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을 할게 얘들아. 이 공차가 6이라고 계산이 됐잖아? 잘 들어. 걔는 A 2K-1의 공차야. 이해해? 그러니까 얘를 내가 어떤 새로운 수열 BK라고 표현을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D는 6이라고 표현된 거는 BK의 공차라고요. 따라와. 이해해?
그런데 이 BK라는 요 수열은 AN이라는 어떤 수열로부터 얻어졌는데 얘는 간격이 2배짜리 수열이죠. K가 하나씩 증가할 때 A에 붙어있는 첨자 값이 2개씩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이 D는 6이라는 거를 토대로 AN의 공차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너는 BN의 공차를 반으로 나눈 값이 되겠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A8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이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취급을 했을 때 A1은 곧 뭐야? S1이야. 맞지? 이게 곧 뭐라고? S1이 A1이라고. 여기다가 공차를 몇 개만큼 더한다? 7개만큼 더해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1이라는 값 3, 21 더해갖고 답을 작성해주면 된다. 3? 왜 3이야? 4죠. 네. (25) 넘어갈까요? 표현이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2번 문제는 1번 문제랑 굉장히 닮아있는 문제라고 보면 돼. 볼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이때 자 조심해서 잘 봐. SEN-1 자체가 등차야. 그래서 거기 내가 아마 아래다가 그래서 수열의 합도 수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야. n값이 달라질 때마다 얘도 어떤 달라지는 놈이기 때문에 수열로서의 정의가 충족된다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SEN이라는 요 수열도 어떤 등차 수열이야. 이 상태인데 이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잘 봐야 돼. 여기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게 얘 기준으로의 첫째 항이야.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 기준으로 1을 집어넣었을 때 얘 기준으로의 첫째 항이야. 그러니까 너라는 어떤 새로운 수열은 첫째 항이 S1인 수열이고요. 너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S2인 수열이라고 관찰하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3에 n-1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2에 n-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 자, 너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너네한테 야, 잠깐만 근데 이거 2n-1인데 여기에는 n-1을 쓰고 이거 2n인데 여기 n-1을 쓰는 건 괜찮아? 왜 n-를 써야 돼? 라고 물으면 니네 뭐라고 대답할 거야? 어떻게 대답해야 돼? 간격이라고 대답해야 돼. 그래서 잊지 말라고. 여기 있는 이 공차만큼이 더해진 개수, 즉 간격의 개수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잘 봐봐. 이 수열 기준으로 이해를 해줄게. 봐봐. S1, S3, S5 이렇게 쭉쭉쭉 가서 S의 En-1까지 갈 거지, 진행을.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몇 칸의 간격을 뛰어넘어야 하는가? 이 주황색 개수가 n-1개인 거야. 따라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개수를 갖다가 어디에 작성을 하는 거다? n-1이라고 작성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순간 이런 첨자 때문에 뭔가 헷갈리는 일이 생긴다? 라고 하면은 더하는 개수는 곧 간격의 개수를 뜻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거 볼까요? 정보를 추가로 A2는 1이라고 제시를 했고요. A8의 값이 얼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열의 합 형태를 통해서 일반항의 값을 묻고 있구나. 이러니까 여기 있는 SEN에서 SEN-를 어떤 뺄셈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뺄 거야. 여기에서 이거를 빼주면은 AEN이라는 게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S2에서 S1이 뺄셈 되고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뺐으니까 5n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있는 S2 마이너스 S1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문제에서 A2는 1이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A2라는 값이 되고 너가 1만큼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n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8 값은 여기다 n에다가 4 집어넣으시면 16이 답이다. 웃기지 않아? 이게 30번이었어. 나영이 문과 수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혹시 이 문제 기억나니? 되게 잘 낸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볼게요. 자, A2가 마이너스 4고요. AN이라는 요 수열이 등차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BN이라는 수열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쌤이 아까 등비 수열 예시를 들 때 만약 AN이 등비면은 이거 BN도 등비야. 공비 똑같아. 이런 얘기 했었어. 그런데 얘는요. 이 두 수열이 둘 다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BN이라는 수열도 뭐일 수밖에 없어? 등차 수열일 수밖에 없어. 근데 뭔가 이걸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얘가 한 칸 진행을 하고 얘가 한 칸 진행을 할 때 BN이라는 놈은 계속해서 몇 칸씩 점프하는 꼴이 되는겨? 두 칸씩 점프하는 꼴이 되는겨. 그러니까 얘는 두 칸씩 점프하는 꼴이 되고 그러니 AN이라는 수열의 공차를 D라고 하면은 너 공차가 D가 되고 얘는 공차가 2D짜리가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죠. 그랬을 때 A라는 집합이 A1부터 A5까지가 있고요. B라는 집합이 B2, B3, B4, B5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됐냐? 그럼 얘들아 이거를 보면 이런 이미지가 좀 그려지지 않아? 봐봐. 내가 만약에 A1부터 A5까지 해당되는 이 수열의 값을요. 이렇게 붙어있는 동그라미 5개라고 이해를 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 이 B1부터 B5까지 요 수열의 값들을 뭔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노란색들이 뭔가 떨어져 있는 간격의 몇 배씩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거야. 2배씩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B1, B2, B3, B4, B5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쌤이 표시한 그림이 숫자를 뭔가 간격순으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동의해?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을 하는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가 3개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겹치는 값들이 3개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럼 내가 이 노란색 값들을 막 이렇게 옮기다 보면 겹치게 될 수 있는 숫자가 3개 되는 케이스가 3개 있구나 이해할 수 있어. 맞니? 그래서 봐봐 얘들아 봐봐 잘 봐봐 이렇게가 만약에 요 숫자가 겹쳤다라고 쳐. 요 지금 내가 쌤이 체크 표시한 노란색 숫자가 겹쳤다라고 쳐. 그러면은 얘와 두 칸 떨어진 요 놈도 겹칠 수 있지. 그래봤자 2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같고 문제에서 원하는 딱 겹칠 수 있는 숫자에 해당되는 A 값들은 빗금친 놈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A 교집합 B에 해당되는 원소는 무조건 A1, A3, A5 이렇게 총 5종류가 된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B1, B2, B3랑 겹칠 수도 있고 B2, B3, B4랑 겹칠 수도 있고 B3, B4, B5랑 겹칠 수도 있다. 이 뜻이야. 이해돼? 그래서 총 몇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냐? 3가지 케이스가 다음과 같이 존재할 수 있다. 구하라고 하는 거 보세요. 구하라고 하는 거. 문제에서 뭐 구하라 했냐면은 A20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얘들아, 수열 단어는 기본적으로 니들한테 뭔가 수학적인 탐구를 요구하는 단원이 아니야. 그냥 고등수학에서의 수열은 계산이거든? 근데 우리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여기 있는 이 BN이라는 요수열, 얘 그냥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라고 정의돼 있지. 그러면 케이스 1, 2, 3번 나눠갖고 결국에 니들은 그냥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문제 다 파악했고. 그럼 잘 들어봐. 1번 케이스는 A1과 B1이 같고요. A3와 B2가 같고요. A5랑 B3가 같습니다. 이거 3가지 관계식이 발생을 해. 식 3개를 굳이 다 안 써도 돼. 왜냐면 너무 많아요. 정보가. 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이 3가지 조건식 중에서 뭐를 이용하는 게 편할까? A1과 B1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게 편해. 왜? 이러면 첨자가 똑같거든? 그럼 첨자가 똑같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등식으로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넘겨갖고 지워지는 일이 생겨.
이 말 혹시 동의해? 무슨 말이냐? 봐봐. 써볼게. 첫 번째 케이스. B1이 A1과 같다라는 식을 쓰잖아? 그런데 B1이 뭐야? 식 써봐. A1 더하기 A2지. 대입해보면은. 그럼 얘는 결국에 뭘 얻을 수 있어? 아, A2가 0이구나. 이런 구조를 얻을 수가 있어. 어머나, 근데 A2가 얼마래? 마이너스 4래. 모순이네. 이건 안 돼. 두 번째 봐봐. 봐봐. 계산에 대한 이야기야. B2, A1 같다. A3, B3 같다. A5, B4 같다 나와있지. 이 세 개 중에서도 야, 이거 첨자가 이렇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용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B3와 A3가 같다라는 식을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 뜻이에요. 그런데 B3에 해당되는 거는 A3 더하기 A4기 때문에 여기 있는 A3끼리 지워져서 A4가 0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맞아? 그런데 마이너스 4라는 게 A2였잖아? 그럼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겨? 1로 진행을 할 때 두 칸만큼 갔더니 항이 0이 되었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인 거야? 두 칸 갔을 때 4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공차는 2가 되겠지.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뭔 얘기 하겠니? A5와 B5가 같다라는 식을 쓰겠다. 첨자가 같으면은 점화식상 계산이 유리하다. 그래서 B5가 A5랑 같다라는 식을 쓰시고요. 그래서 B5라는 게 A5 더하기 A6이라 쓸 수 있으니 우리는 A6가 그냥 0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마찬가지야. A2에서 A6으로 가는 과정에서 4만큼 더해줬지. 그럼 4칸만큼이 4만큼 더해진 거니까 공차는 1이 된다. 이해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가능한 A20의 케이스는 두 가지가 될 거고 기준점에 대한 변경을 합시다. 첫째 항 안 구할 거야.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야.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야. 몇 칸을 좀 가야 20번째 항까지 갈 수 있어? 18칸을 가야 돼. 두 번째 항으로부터 18칸을 가고 두 번째 항으로부터 18칸을 갈 거야. 그런데 1번 케이스는 공차가 2였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2번 케이스는 공차가 1이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거야. 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값을 더한 게 정답이 됩니다. 너 오늘 애들이 왜 이렇게 졸려하지? 오늘 뭐 학교 갔니?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는 거야? 자, 볼게. 자, A6과 A8을 더한 게 0이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두 개 보고서는 너의 뭐가? 정 가운데에는 7번째 항이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A7이 0이다 라고 바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고요. 나 조건에서 절대값 A6이라는 게 절대값 A7 더하기 3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7이라는 걸 0으로 날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에서 공차가 양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때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7번째 항이 0인데 6번째 항이라는 거는 공차가 양수였으니까 이런 직선을 따라서 올라갔을 거고 그러니 6번째 항에 해당되는 거는 음수였겠구나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등차수열의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A6이라는 게 3이었으니 A6은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구나. 그럼 1로 넘어갈 때 플러스 3이 됐는데 너가 곧 공차의 값이 될 거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2라는 거를 구해보겠다. 어떻게 하면 돼? 설마 아직까지도 수원 다 열심히 했는데 A2를 구하려고 하니까 A1 더하기 D 이런 거 아니겠지? A7이 0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뒤로 5칸 가야 되죠? 그런데 한 칸만큼 갈 때 3씩 더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5가 된다. 기준점 변경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건 무조건 부분분수다. 내가 아까 등차수열 분모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부분분수라 했잖아. 선생님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하잖아요.
당연해 보이지 않는 문제에서도 분분수를 의심하라고. 등차가 분모에 들어있으면 자 이때 봐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 있다라고 하고 내가 아까 예시로 드러났던 어떤 조건식 하나가 나와 있을 거야. 제발 부탁이야. 이거 보고 머릿속에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 걸 공차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를 나눠볼까가 아니라 얘는 무조건 0 이상이야. 이게 우선이야. 잘 들어. 근데 공차가 0이 아니요? 공차가 0이 아니니까 A6과 A8은 다른데 0 이상이니까 0 미만이어야 돼. 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 다시.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0 이상인 거요. 근데 공차가 0이 아니요. 공차가 0이 아니면은 모든 등차 수열의 항들의 값은 달라. 다른 값에다가 절대값 씌웠으니 갖다 줬다면은 너의 부호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A6이라는 게 A8이 되니까 사실상 이 조건식과 다른 게 없었던 거죠. 똑같은 조건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A7이라는 7번째 항이 0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 시그마 표현이 있는데 그냥 써야겠다. 이렇게 있음. 야, 나 유튜브를 보는데 나도 유튜브를 봐, 얘들아. 저번에 무슨 내가 프로미스 나인 이나경 얘기했더니 뭐래더라? 선생님 그런 것도 아시네요. 이지랄하더라고. 누가 그랬지? 여튼 그러니까 프로미스 나인 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애들이 좀 신기하더라고. 날 무슨 한 43살로 알아? 근데 서울대에 엄청 유명한 교양 강의들이 몇 개가 있어. 그러니까 되게 네임드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학교 수강 신청 방식이 장바구니에 먼저 담아. 졸라 신기해. 장바구니가 있어. 진짜 이름이 장바구니야.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장바구니에 담아. 예를 들어 수강 정원이 100명이야. 그런데 장바구니 마감 기한까지 담아놓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85명밖에 안 돼. 그러면은 얘들은 자동 수강 신청이야. 선착순이 아니야. 그러면은 남은 자리가 몇 자리 있어? 15자리 있지. 그럼 이제 그 15자리를 선착순 이제 딱 하고 요이 땅 하는 그 시간 있잖아. 마치 티켓팅 하듯이. 그 15명들끼리 경쟁을 하는 뭐지 그런 구조야. 그러니까 이해하지? 뭔 말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가 100명인데 150명이 신청했어. 그러니까 오바됐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신청한 150명 있지. 얘들끼리 선착순 경쟁을 해. 그래서 얘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그 날짜가 있고 특정 다음 날로 넘어가면은 이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간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구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당연히 뭐는 안 될까? 같은 시간대에 여러 강의를 수강 신청하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시간표 테이블에 딱 맞게끔 해야지 겹치는 시간이 있으면 수강 신청이 안 돼. 여튼 이런 구조야. 근데 그래서 가끔씩 이제 나쁜 새끼들이 있어. 나는 원래 이 시간에 수업이 없어. 근데 뭔가 어떤 좀 인기 있는 수업을 봤더니 장바구니에 100명 제한인데 98명 신청해 있어. 그럼 애들끼리 막 장난쳐. 야, 너 차 이러면서 터뜨리자 이러면서 너무하지. 그런 애들이 있는데 여튼. 근데 서울대 교양 강의 중에서 죽음의 과학적 이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과이라고 불렀던 수업이 있어.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거든? 관학 3대 명강의 이러면서 죽음의 과학적 이해, 그 다음에 인간 관계의 심리학 이런 과목이 있고 뭐 하나는 내가 기억이 안 나. 나이가 먹었고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이거 인간심이라 불렀고. 근데 위에 거는 왜 유명하냐? 교수님이 너무 잘 가르쳐. 그래서 유명한 강의. 밑에 거는 왜 유명하냐? 왜 유명할 것 같아? 이 수업에서 연애를 많이 해. 그래서 여기 수업의 과제가 뭐냐면은 교수님이 강제로 조를 짜. 그래갖고 남녀 비율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강제로 조를 짜고 조별 과제가 뭐냐면은 같이 영화 보고 인증사진 찍기. 그래서 한 6명, 7명 이렇게 한 조씩 묶어갖고 같이 이제 조 짜갖고 이제 사진 찍기.
뭐 점심 때쯤 만나갖고 밥 먹고 인증샷 찍기 이런 거를 해. 아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근데 들어봐. 그럼 이걸 하려면은 조원들끼리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 언제 만나자 맞춰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 관악 명강의 중에서 하나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싶어갖고 셋 중에 이렇게 들어보려고 시도했던 게 이럴 때 이거 내가 2번 수강 시험인데 둘 다 실패했고 얘를 들을까 말까를 막 고민을 했었어. 근데 내가 이때 내가 대학교 2학년 2학기부터 학원 강사하면서 학교 일을 병행했거든. 그때 이제 인천 서구 쪽에서 일을 했는데 나 하루에 5시간 자고 일밖에 안 했어. 월화수목 금금금이었거든. 그래갖고 조별과제를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수업에 신청을 했다 들어버렸어요. 네, 포기를 하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죽음의 과학적 이해. 요 수업의 교수님이 유성호 교수님이거든. 혹시 본 적 없어? 유튜브에 요즘 자주 나오시던데. 법의학 하시는 못 봤어? 법의학 그 법의학 알아요? 의대에 나온다고 다 의사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시신 있으면 부검하고 뭐 약간 왜 보면은 그 뭐라 그러지? 과학 수사대를 뭐라 그러지? CSI라 그러나? 약간 CSI 하는 어떤 그런 거로 같이 이렇게 하고 이런 교수님이 있어. 이 얘기를 왜 했지? 아 이거 정원이 200명인가 그래. 근데 한 1,500명이 신청해. 맨날 터져. 그러니까 한 7, 8배가 신청을 해. 나중에 꼭 서울대를 오셔서 이걸 좀 들어주세요. 나 이거 못 들었거든? 완전 명강의. 근데 내가 오늘 출근 전에 유 교수님이 딱 나오길 뭐야? 하면서 봤는데 너네 혹시 커피 많이 마시니? 많이 마셔? 야 청소년기에 커피 마시는 게 몸에 그렇게 안 좋대. 적당히 먹어. 건강한 성인 남성 기준 카페인 권장 섭취량이 200mg 이하거든? 근데 지금 내가 이거 마시는 이 컴포즈 이거 하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이 유튜브를 보고 검색해봤어. 몇 미리그램 들어있는지. 컴포즈 거는 156이야. 근데 빅포즈 이거 2배짜리 먹으면은 얘 2배야. 근데 내가 보통 하루에 2잔 먹거든? 그러니까 잘못됐죠? 네. 근데 청소년기는 100이에요. 청소년기 악영향이 진짜 크대요. 커피 악영향이. 에너지 드링크, 커피 적당히 먹으세요. 네. 적당히 먹으세요. 자 졸려해가지고 딴소리 좀 했어. 닥쳐. 앞에 봐. 보세요. 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주 그냥 수업 땐 쥐죽은 듯이 있다가 그냥 어떻게든 딴소리 할 만한 기회가 생기면 그냥. 자, 부분분수 분리.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값이 뭐야?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공차에 해당될 거야. 그럼 당연히 d분의 1로 바깥쪽으로 뽑을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때 살아남는 것 자체가 a 1분의 1 빼기 a 6분의 1 이렇게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야. 봐봐. 얘를 a1 더하기 5d라고 바꾸는 거는 하수야. 그러지 말고 a7이 0이라고 기준점을 제시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기준 잡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7번째 항으로부터 6칸만큼 왼쪽으로 왔고요. 7번째 항으로부터 1칸만큼 왼쪽으로 왔어요 라고 식을 세우는 건 어떻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d분의 1에다가 6d분의 5가 곱해졌고요. 얘가 96분의 5가 됩니다 라고 식을 세우는 게 편리하겠죠.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d제곱이라는 게 분자끼리 곱하면 5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d와 6d가 만나갖고 96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d제곱이라는 게 4가 돼야 됩니다. d제곱이라는 게 16이 돼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루트를 씌워버렸네. 그러면 d가 뿔마서잖아. 이제 플러스 4일지 마이너스 4일지 결정하는 근거가 뭐야? 이거야. 8번째 항은 0 이상이고 6번째 항은 0 미만이었다. 따라서 공차는 뭐다? 양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d가 얼마라고 계산해야 된다? 4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제 문제에서 묻는 게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산을 할 때도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 쓰는 거 오케이. 괜찮은데 들어봐.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 양 끝을 잡고 중앙 때리면 몇 번째 항이야? 8번째 항이야. 근데 7번째 항이 나름 8번째 항이랑 가깝지. 그러니까 얘를 기준 잡고 얘를 15의 A8로 계산하는 게 좋지 않냐 이 뜻입니다.
그런데 A7이 0이었으니까 A8이라는 거는 7번째 항으로부터 공차 하나만큼 더한 게 될 거고요. 그래서 15 곱하기 공차를 하라는 뜻이니까 60이 정답이 되겠죠? 다행이다. 그 표정들을 보니까 그래도 너는 수열이 그래도 기억이 나나 보네. 그리고 또 점화식 하면 또 멘탈 나가겠지? 자, 6번이야. 이게 다른 강사분들 수업하는 영상을 이렇게 내가 자주 보는 편인데 수업하는 영상이라기보다는 개소리하는 영상을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이 6번 문제 갖다가 어떤 강사가 뭐 이렇게 무슨 풀이가 잘못됐느니 많이 얘기하는 어떤 좀 뭐가 많았거든? 근데 그게 뭐였는지만 얘기를 해줄게. 일단 들어봐봐. 가족권에 이거 나와 있잖아. 맞지? 맞지? 그럼 들어봐.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요. 절대값을 씌웠어요. 등차에다가. 그럼 우리가 이때 당연히 AN이라는 수열의 공차가 D인데 자연수 D라고 했으니까 증가하는 수열이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꺾어지는 직선 형태로 바라볼 수 있는데 N번째가 M 더하기 세 번째보다는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두 수열에서 뽑히는 값이 같았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정 가운데 해당되는 요 지점이 너와 너의 정 중앙이 되니까 m 더하기 1.5라는 수치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A에 m 더하기 1.5가 0이라고 썼어. 에 대한 이야기야. 들어봐. 당연히 이런 표현은 가능해 불가능해? 원칙상 불가능하지.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니들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첨자의 원래는 자연수가 들어가는 게 규칙상 옳으나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거를 대입해서 0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를 갖다가 말이 많더라고. 써도 돼. 첨자에 자연수가 아닌 거 써도 돼. 다만 그 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만 해주면 돼. 그래서 이거는 계산상 오케이다. 요거 이해되니? 근데? 그런데 너네 나중에 점화식이든 수열 관련된 킬러 문제를 막 사설 모의고사든 풀다 보면은 이 정수나 자연수 조건 이런 조건이 만약에 수열 문제에 출제가 되잖아? 수열 문제. 그러면은 얘는 노가다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일반화해서 문제를 풀려는 시도보다는 적당한 귀납적 접근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봐. 우리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형태를 부정방정식이라 불렀지. 그런데 부정방정식 유형 중에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있고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있었고 기억나? 예를 들어서 A, B가 자연수야 나와 있는데 AB 더하기 2A 더하기 뭐 3B 플러스 7은 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뭐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지. 그지? 이럼 우리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 이렇게 해서 인수분 해가지고 B의 개수 3 맞춰주고 A의 개수 2 맞춰주고 는 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써주지. 여기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라고 해야 맞겠네. 그래서 A, B의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이 마이너스 2라는 숫자 소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지. 그지? 처음 봐. 수상해서 하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문자의 개수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정수 조건을 통해서 원하는 케이스를 분류해서 문제를 풀잖아. 근데 그런 케이스가 수열 문제에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일반화 시도보다는 웬만하면은 귀납적 접근을 우선시하는 게 풀이의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 문제 잘 안 풀릴 때 한 번쯤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 가족권을 통해서 얻어낸 정보 한번 써볼게. 첫 번째 항 그냥 기준 잡을게. 이 문제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첫 번째 항에다가
m 플러스 1.5칸이니까 1.5가 첨자니까 간격의 개수는 m 더하기 0.5라는 만큼의 간격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0이라고 할 수 있어. 맞지? 그런데 A1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5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뭐 할 수 있니? 양변에다가 2배 때려 넣어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하면은 2m 더하기 1의 d는 0입니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 그런데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m이라는 게 당연히 자연수기 때문에 2m 플러스 1이라는 거는 홀수에 해당이 될 거고, 이때 공차에 해당되는 거는 얼마가 될 수 있다? 자연수다. 이제부터 뭐 하는겨? 9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야겠죠. 그러면 90이라는 이 숫자를 기준으로 2m 더하기 1과 d의 곱으로서 표현되는데, 여기 홀수가 들어와야 되니까 3과 30으로 쪼갤 수 있고요. 5와 18로 쪼갤 수 있고요. 9와 10으로 쪼갤 수 있고요. 이렇게 갈 수 있죠. 따라오슈?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요 케이스부터 한번 해보면, 이때는 m이 1이 되고 공차가 30이 되는, 이때는 m이 2가 되고 공차가 18이 되는, 이때는 m이 4가 되고요. 공차가 10이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게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한다 나와 있잖아. 근데 들어봐, 집중해야 돼. 학생들 진짜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AN이라는 수열 일단 등차인 건 맞지? 맞지? 그러면 또 일반항을 세워갖고 등차 합공식 쓴 다음에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또 쓰고 있어요. 그러지 좀 말자. 그냥 똑똑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봐봐. 결국에 너가 마이너스 10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잖아. 그지? 그러면은 음수인 거를 더하더라도 좀 적당히 더해 이 소리야. 첫 출발이 얼마야? 마이너스 45지. 그냥 써. 수열을. 공차가 30이지. 그럼 이거 수열이 어떻게 진행돼? 이렇게 진행되지 않아?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수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음수인 것만 잘 골라갖고 더한 놈이 수열의 합의 최소값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이거 괜찮은 거 맞지? 왜? 이후로부터는 쭉 뭐니까? 양수인 게 더해지니까. 밑에 있는 거 봐. 이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9 이렇게 가지. 근데 이거 다 더해봤자 얼마를 안 넘어? 절대값이 100을 안 넘지. 괜찮은 거지. 근데 밑에 있는 거 봐봐.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하는 순간 얼마보다 아래로 내려가. 마이너스 100보다 아래로 내려가지. 필요 없구나. 그냥 어디가 답이야? 이거 두 케이스가 답이구나. 가끔 이 나열하는 이 과정을 잊고 그냥 너무 일반화해서 문제 풀려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이. 그런데 결국에 수열의 합의 최소와 관련된 이야기랑 이 부등식이 어느 정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의 뭐를 통해서? 부호를 통해서 수열의 합의 어떤 하한선 값을 유추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그 다음에 7번이에요. 지우고 좀 쓸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교육청 기출을 좀 나왔잖아. 근데 아마 다음 주 수업부터는 교육청 기출은 없을 거야. 그 등차 등비가 평가원이 최근에 문제를 많이 안 내서 그래서 교육청을 좀 넣었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쭉 다 평가원 문제들일 거예요. 오늘은 그냥 뭐 가볍게 들으면 돼요. 7번 읽어볼게.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둘 다 등차 수열이야. 그런데 얘는 첫째 항이 A라는 사실은 똑같고 AN이라는 수열의 공차는 D, BN이라는 수열의 공차는 마이너스 D 이 구조야. 이때 문제에서 첫 번째 가족권으로 뭐가 나와 있냐?
첫 번째 항의 절대값과 일곱 번째 항의 절대값을 씌우는 게 같습니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나 조건에서는 SN이라는 어떤 새로운 수열의 합을 정의를 해놨는데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괄호 안에 이거에서 절대값 BK를 뺀 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08 이하다. 그리고 너가 108인 n 값이 존재한다. 즉, 이 말은 무슨 소리야? 이 값의 최대가 108이다 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8 이하다라고 하면은 얘가 최대값이 107인지 106인지 105인지 모르니까 108도 찍으면서도 108 이하다. 즉 최대값이 108이다. 이해할 수 있다. 괜찮아? 근데 문제 볼게. 이때 양수라고 했어, A가. 되었니? 그리고 0이 아닌 실수 D라고 했어. 맞지? 얘들아 잘 들어봐. 만약에 공차가 지금 부호를 모르니까 공차가 음수였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잘 들어. 만약에 공차가 음수였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등차 수열의 절대값이 막 들어있으면은 직선으로 해석했을 때 유용할 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서 직선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어쨌든 두 수열이 둘 다 첫 번째 항 기준으로는 A라는 같은 값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데 AN이라는 수열의 공차가 D인데요. D가 만약에 음수인 경우를 상정해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감소하는데 D만큼의 기울기를 갖고 감소하는 어떤 놈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BN이란 요 놈은요. 마이너스 2D라는 것만큼이 공차가 되니까 좀 많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BN이란 놈은요.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래서 이게 BN이고요. 이게 AN이에요. 상황 이해돼? 그럼 잘 들어. 이 AN을 절대값을 씌워서 꺾어주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런데 여기 있는 놈의 기울기와 여기 있는 놈의 기울기는 몇 배 차이나? 2배 차이나. 지금 쌤이 잘 봐. 여기 있는 요 AN의 기울기라는 뜻이 뭐야? 등차 수열에서 기울기가 공차잖아. 그러면 등차 수열의 요 놈 기울기가 D짜리인데 절대값을 씌워갖고 꺾으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D짜리고 BN이라는 놈, 요 놈은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2D짜리기 때문에 맞나? 못 맞나? 못 맞나? 그러니까 가조건이 위배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A1의 절대값이래매 요거 어? A1의 절대값이면은 그냥 A잖아. 여기 있는 값. 걔가 B7의 절대값이랑 똑같대. B7 어디 있는데? 저 멀리. 계속 증가해. 말이 안 돼. 그래서 공차는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럼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항 기준으로 A로부터 출발을 일단 했어. 그러면 A1이라는 저 수열은 공차가 양수니까 쭉 증가만 할 거야. 그래서 쭉 증가하는 수열에 막 점들로 매달려 있어. 그리고 BN은 쭉 감소할 거야. 그런데 BN이란 놈의 절대값을 씌워서 일곱 번째로 빵 하고 갔더니 항이 같아졌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 있는 요 값을 뽑아낼 수 있는 지점이 일곱 번째일 때 딱 도달하더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BN이 이렇게 떨어지는 수열인데 즉 아래에 있는 이 BN이 이렇게 감소하는 수열이고 AN이 이렇게 증가하는 수열인데 BN을 꺾어서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라는 뜻이고요. 색깔을 구분 지어줄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이 V자 모양 있지? 얘가 절대값 BN이야. 그랬을 때 여기가 첫 번째 위치였고 여기가 일곱 번째 위치였습니다. 이 소리예요. 됐니? 그럼 봐봐. 초록색 BN의 절대값 입장으로 관찰을 하는 거야. 얘랑 얘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지?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이 길이 두 개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네 번째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bn이라는 수열의 입장에서 네 번째 항의 값은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얘를 토대로 우리는 b4가 0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봐봐. 네 번째 항이 0이야. b에는 첫 번째 항이 a였어. 네 번째 항까지 가려면 공차가 총 3번 더해줘야 돼. a는 6d야. 요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a 자리에다가 6d만큼을 집어넣을 수 있다. 까지고. 그리고 나 조건으로 이제부터 넘어가면 돼. 여기로. 그럼 이제부터 생각을 하자. 봐봐.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bn이라는 놈의 절대값 씌운 놈이고요. 이번 또 색깔 달리 해가지고 요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 요게 지금 an이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a인 상태. 빼가지고 계속 더했어. 그랬더니 108이 최대값이래. 이 뜻이야. 그런데 뺀 값이 최대가 되려면은 뺀 값이 0 이상인 것만 싸그리 긁어 모은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뺀다라는 이야기인데 노란 색깔 그래프에서 무슨 색깔을? 초록 색깔 그래프를 뺀 값을 싸그리 더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뺐을 때 0 이상이 되는 맥시멈 지점이 어디까지냐가 좀 궁금해져야지. 그럼 그게 어디야? 교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초록색을 연장을 쭉 해주고 노란색을 연장을 쭉 해줬을 때 어디선가 이렇게 교점을 갖게 될 거고 이 순간부터는 초록색이 더 커진 일이 생기니까 얘는 안 더하고 싶다. 최대값을 구할 때. 이 뜻이라고요. 돼? 이거 아마 내가 풀어줬을 거야. 대신할 때. 기억나? 기억나? 너무 거짓말 같았어. 너 거짓말 못하는구나. 생각해. 봐봐. 여기 2고 여기 3이거든? 생각을 해. 봐봐. 여기서 1로 갈 때 D만큼 증가하니까 7D지. 근데 초록색은 2D만큼 떨어지니까 여기 몇 D야? 4D지. 여기는 2D고 여기는 0이 되고 그리고 얘는 D만큼 증가하니까 이쪽은 8D가 되고 이 구조지. 그러면은 쭉 더한다라고 쳤을 때 이 간격만큼에 대한 덧셈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3D가 더해지고 6D가 더해지고 이런 구조겠지. 즉 노란색은 D만큼 올라가고 초록색은 2D만큼 떨어지니까 갈수록 간격이 3D만큼 벌어지는 거야. 이해해? 그래서 3D, 6D였다가 여기까지 오면 몇 D인 상태인 거야? 9D인 상태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n이 1일 때부터 주황색 선분의 길이가 곧 ak라는 절대값에서 bk라는 절대값을 뺀 거기 때문에 구조를 좀 써보면은 1일 때는 길이가 0이었고 n이 2일 때는 길이가 3d가 되고 6d가 되고 9d가 된 다음에 여기서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는 느낌 받을 거야. 어떻게 돼? 이제부터 n이 만약에 5가 되는 순간부터를 만약에 관찰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계속 d씩 증가하는데 이번엔 초록색이 따라붙죠. 몇 d씩 따라붙어? 2d씩 따라붙지. 그럼 간격이 늘어나야 돼? 줄어들어야 돼? 줄어들어야지. 몇 칸만큼? d만큼 줄어야 돼. 그러니까 9d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8d, 7d 이렇게 쭉쭉쭉 감소하겠지. 따라와. 그래서 8D, 7D씩 쭉 감소하다가 D 하고 0 이렇게 떨어진다고. 인정. 그 다음부터는 뭐야?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 이렇게 가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여기까지만 탁 하고 더했을 때 얘가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이 되지 않겠냐? 이 뜻이야. 잘 들어. 얘들아. 지금의 구조를 관찰했을 때 간격이 D의 자연수 배만큼씩 뭔가가 일어나거든?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있는 이 교점의 좌표가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 D씩 증가, D씩 감소해서 딱 0이 찍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괜찮? 그럼 잘 봐. 해볼게.
여기 있는 거 다 더해. 얼마 나와? 18D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다 더해. 얼마큼 돼? 0부터 8D까지니까 중한값 얼마야? 4D야. 개수 몇 개야? 9개야. 몇 D야? 36D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36D에다가 18D를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108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108이라는 거는 공차 D의 몇 배다? 54배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차를 얼마라고 할 수 있다? 2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이야. 이거 계산할 때 실수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항 기준이 이 3D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n이 1일 때 0부터 출발했던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이라고 했어. SN이 0 이상인 걸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 여기가 아직 얼마인지 모르거든? 물론 계산하면 나와? 그런데 여기까지 계산을 했을 때 일단 54D만큼이 더해졌지. 그러다가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음수인 값들이 막 더해지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SN이 0 이상이 만족되는 n의 최대값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D, 2D, 3D 이렇게 쭉쭉쭉 떨어질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감소시켜야 얘가 0 이상이 유지가 되는가 이걸 묻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거는 계산이 어려운 게 없는 게 1부터 10까지 합이 얼마야? 55야. 근데 54D야. 그러니까 9D까지지. 여기 자리를 9D라고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럼 생각하자. 봐봐. n이 1일 때였어 여기가. 쭉쭉쭉 가다가 이거 8D일 때 있지. 이때 n이 얼마야? 3, 4, 5지. 8에서 0까지 갈 때 8칸 내려오지. 8칸 내려오니까 이때 n이 얼마일 때야? 다 부러지냐? 이때 n이 깜짝이야. 13이야. 13일 때가 딱 여기까지고 그래서 이 자연수가 13이란 얘기야. 그러면 13일 때가 딱 여기까지고 추가로 더해진 개수가 몇 개야? 9개지. 그래서 여기가 9개고 여기는 선분이 13개만큼 더해진 거니까 SN이 0 이상을 만족한 n의 최대값은 얼마야? 22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묻는 거는 A 22의 값이 얼마냐라고 묻는 문제와 같아. 이거 계산 잘 돼요? 띡띡띡 가다가 13일 때 딱 하고 두 개가 똑같아졌다고. 그 이후로부터 D, 2D, 3D씩 빠지는데 9D까지 뺄 때까지 0 이상이 유지되더라. 10D까지 빼면 안 된다. 이 뜻이다. 그래서 A 22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고요. 내가 공차를 2라고 구했잖아요. 예? 근데 A1이 얼마였어요? 6D였어요. 그럼 얘는 A 더하기 21D의 값을 묻는 거고 A가 6D니까 27D가 얼마냐 묻는 거고 D가 2라고 했으니까 5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다. 됐지? 나중에 야 잠깐만 니네 학교에서 코딩 배우지? 코딩 배우면 인덱싱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어? 인덱싱이란 단어 못 들어봤어? 혹시 폼은 만들어 본 적 있어? 있어? 있네. 이런 거 만들어 본 적 없어? 만들어 본 적 없어? 한 다음에 여기 중괄호 빡 열고 만들어 본 적 없어? 여기서 이 아이가 움직이는 요 놈이 이제 이걸 이제 첨자라 부르고 얘를 이제 인덱싱 한다 부르거든? 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지금 이거 수열 문제 풀 때 있잖아. 수열 문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인덱싱이야. 인덱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계산 실수하지 말란 얘기야 그냥. 쉽게 말해서. 니들이 실수하지 않게끔 출발하는 n값 기준으로 도착하는 n값이 얼마인지 잘 체크하고 나아가야 될 추가 n값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서 목표 지점에 해당되는 첨자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이게 기본이야. 근데 이거는 수열을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기준보다도 그냥 문제를 좀 꼼꼼하게 푸는 연습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거 실제로 문제 풀 때 A23 구하려다가 날아간 애들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출발이 0이지. 이걸 뺀 거야. 그냥 이걸 빼고 계산을 하는 거야. 첫 번째 3D부터 출발한다라고 계산을 한 거야. 그럼 한 칸씩 밀리거든. 값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 잘못하지 말아라. 좀 똑바로 계산을 하자. 자, 잠깐 쉴게요. 뒤에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